다음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 구본상 교수님께서 디지털 건설 기준 구축 성과의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과기대 구본상입니다. 그럼 이어서 올해 저희 주요 성과에 대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좀 많이 지났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개요, 성과 활용 방안, 그리고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가 되겠고요. 네, 우선은 디지털 전환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면 건설 산업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큰 화두입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디지털화는 건설 산업에서 필수고, 또한 디지털 전환은 저희 전 산업 전 부분에서 아주 혁신적 개선을 올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국내 현실을 보면 아직 디지털 전환이 여전히 미비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전체 업무의 70% 이상 정도는 아직도 재래식 소프트웨어 그리고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 기준을 볼 때는 어떨까요? 저희 건설 기준을 검토하고 계산을 적용을 할 때를 보면 일단 엔지니어는 여러 가지 이슈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은 어느 공정에 맞는 건설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지, 또 하위 또는 연계 기준은 무엇인지, 또 계산 적용이 과연 올바른 건지, 그리고 해당 건설 기준이 개정이 됐는지 여부, 이런 질문들을 위해서 현재는 이런 재래식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건설 기준은 텍스 기반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또 CAD, 또 스프레드시트, 또 구조 해석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물론 연관지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재래식 방식에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지만 오늘은 한 3가지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한계점입니다. 저희는 적정 건설 기준 자체를 일단 참조하고 적용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2003년 기준으로 KDS는 약 509건, KCS는 669건으로 일단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또한 이 기준들이 상호 참조를 하고 모두 연관되어 있어서 사실상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이긴 하지만 내용의 중복이나 상충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경험이 좀 부족한 엔지니어의 경우는 여기서 사실 첫 발을 내디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설계 오류와 어떤 누락이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건설 기준을 찾아서 적용을 했어도 그 결과에 대해서 일관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과연 맞는지 보장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설 기준을 적용해도 이 부분은 사실 기업별로 이를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다르고, 또 그 프로세스 내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제각각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과연 맞는지 일관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고요. 결국 발주처 입장에서는 설계 성과품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설계 변경 그리고 기준 재개정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또한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설계 변경이 일어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래식 방식으로 재분석을 또 수행을 해야 되고요. 건설 기준의 재개정 역시 본 프로세스를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도면에는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대부분 수동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날 설계 프로세스가 단순 반복적이다, 노동 집약적이다, 즉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짧게 어떤 한계점과 거기서 파괴성되는 문제점들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이 설계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실제 작업을 하는데도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제시한 대표적인 성과, 그것은 건설 기준을 디지털화하고 다음에 이를 또 라이브러리로 만들고 또한 자동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한 것들이 이런 한계점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그 성과 활용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저희가 빔 기반으로 설계를 할 때 연관 건설 기준들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할 수 있다, 이 기술을 말씀드리고, 또한 빔 기반으로 해당 건설 기준에 맞게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는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필요시 라이브러리를 좀 커스터마이징해서 회사나 어떤 사업 특성에 맞게 절차도 또는 기준 맵을 교차 생성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여기서 보셨듯이 저희가 빔을 토대로 개발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사실 CAD도 역시 설계 형상을 표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CAD는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말 그대로 도면 또는 이미지, 그림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빔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재별로 3차원 객체 단위로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탑이나 거더나 교각에 필요한 그 부재 단위의 건설 기준을 연계시킬 수 있고, 또 부재 단위로 그 연계된 건설 기준에 대한 적합성 검토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본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이디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브러리 기반 연관 건설 기준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준다는 기술입니다. 요거를 내비에 비유한다면 내비가 가는 길을 안내하지만 중간중간에 신호등이 나온다, 또는 제한 속도가 얼마이다, 이런 것처럼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실제 내가 어떤 건설 기준들을 검토하고 가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시로 이게 실제 ED기호에 대한 표준 절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도에는 주요 부재별로 순차적으로 설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보강 거더를 선택하면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계에 고려해야 될 구체적 절차들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에 대한 값들을 산정을 하고 하중 조합을 또 구해야 되고, 그러면서 개별적인 단면 검토를 너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고요. 이 부분이 연계된 기준 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표준적인 절차, 설계 순서, 그리고 관련된 연계 맵을 저희가 구축한 것이고요. 이거를 디지털화 형태로 만든 것을 저희가 라이브러리라고 지칭하는 것이고, 그거를 응용 소프트웨어에 탑재를 하면 저희가 설계를 하는 중간중간에 너가 어떤 건설 기준, 어떤 계산을 검토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네, 시연 영상입니다. 실제로 개발된 라이브러리를 빔 소프트웨어에 탑재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교량과 교량 형식을 저희가 설정을 하고요.
이러면서 개별 빔 주요 부재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연동을 시킵니다. 여기서는 보강 걷어, 주탑 그리고 케이블에 연동시킨 모습입니다. 이후 구체적인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보강 걷어에서 내가 봐야 되는 건설 기준이 뭐고 계산식은 무엇인지를 제시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ED교에 이 저희가 구축한 라이브러리를 적용해 봤을 때 밑에 보시는 것처럼 총 126건의 관련 건설 기준들이 제공이 되고요. 보강 걷어를 예시로 보시면 건설 기준 67건 또는 그리고 계산식 347건을 네가 검토를 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빔 기반 건설 기준 자동 적합성 검토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건설 기준에 맞게 진짜 설계가 됐는지를 이번에는 자동으로 검토를 해주겠다는 것으로 내비로 빗대면 경로 이탈이나 차선 위반이나 이럴 경우 수정을 요한다. 그래서 적합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건설 기준 라이브러리와 더불어 보시는 바와 같이 온톨로지하고 확장 IFC가 추가되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잠시 IFC에 대해서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MS 워드에서 아래 한글로 복사 붙이기를 하면 잘 안 되죠. 폰트도 깨지고 글도 깨지고 표 같은 것도 인식을 잘 못합니다. 네, 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빔 소프트웨어에서 애써서 빔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속성 정보를 성실하게 넣었는데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그 정보를 인식을 못하고 깨지면 빔을 하는데 의미가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IFC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빔 소프트웨어 간의 어떤 데이터에 대한 상호 호환성을 가능케 하는 국제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아시겠지만 공공사업에서 이제 빔 의무화 단계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고 이때 빔 성과품을 제출할 때는 IFC 포맷을 준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이 빔 부재 단위로 거기와 연관된 라이브러리를 연결을 시켜야 되고 거기와 연관된 건설 기준들에 필요한 속성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 IFC 포맷을 준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적합성 검토를 하는 프로세스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빔 성과품이 제출되면서 원본 IFC도 제출을 하게 돼 있고요. 제출이 되면 저희가 만든 IFC 툴킷에 의해서 추가로 필요한 건설 기준 정보들이 여기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 이후 적합성 검토 소프트웨어에서 이 파일을 열면 거기에 필요한 건설 기준들이 해당 부재에 필요한 건설 기준들이 나열이 되고요. 그 이후에 온톨로지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룰들이 호출이 돼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 검토가 완성이 됩니다. 네, 시연을 보겠습니다. 네, 해당 툴에서 해당 부재에 필요한 건설 기준을 체크하기 위한 속성 정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건설 기준 항목들이 검토돼야 되는지 세세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적합성 검토 소프트웨어에서는 해당되는 그 건설 기준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 이후 온톨로지를 호출하는 모습입니다. 온톨로지는 각 건설 기준별로 필요한 계산식들이 파이썬 룰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적합성을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돌려줘서 건설 기준에 부합이 되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디교에 적용을 해봤을 때 아까 버건 고던은 한 67건에 대한 건설 기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검토를 저희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해서 그 결과를 다시 제공해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라이브러리 기반 맞춤형 절차도 생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 변경이나 기준 재개정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별로 또는 기업별로 나름의 특성과 거기에 맞는 노하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표준 절차도를 좀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싶을 텐데 이를 위해서 저희가 모듈형 라이브러리를 추가로 개발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각 시공에서 가시설에 대한 절차도가 나오는데 표준 절차도에는 디폴트로 흙막이 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서 나는 차수벽으로 쓸 거기 때문에 강널 마뚝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관련 영상을 보시면 처음에는 교각 시공에 대한 표준 절차도가 나오고요. 이 중에서 내가 가시설을 다른 것으로 좀 바꾸고 싶다. 예, 그래서 옆에 연계 기준 맵들이 흙막이 공법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나는 모듈형 라이브러리를 들어가서 이 중에서 널 마뚝을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이를 대체를 시키면 그와 관련된 기준 맵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디교로 이제 해봤을 때 저희가 모듈형 라이브러리는 밑에 작게 써 있는데 총 45종을 모듈형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때 이디교에 적용 가능한 것은 한 15종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이처럼 필요시에 새로운 절차도를 만들 수 있고 이래서 사용자화를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서는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연차별로 이제 교량은 올해를 했고요. 타 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과를 개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첫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 기준 디지털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온톨로지, 또 각종 분류 체계와 코드를 정비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별적인 데이터 개발보다 서로 이 데이터를 연결해서 어떤 큰 네트워크를 저희가 구축을 하게 되면 또 이 정보들이 주로 자연어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용어 사전이 결과물로 나오고 또 공사 시방서를 자동 작성하게 할 수 있고요. 또한 빔에 필요한 정보 넣는 것도 더 자동화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성과로 저희가 말씀드린 그리고 활용 방안 세 가지에 대해서 그 기대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건설 기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건 아직 좀 숙련이 덜 되고 좀 전문성이 아직은 부족한 그런 신진 엔지니어들이 범하는 그런 초보적 오류를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건설 기준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는 이런 설계 오류를 사람이 찾아내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자동으로 찾아낼 것이고 그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첫 단추를 깼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춤형 라이브러리의 경우 저희가 기업별 또는 사업별 특성을 살릴 수 있어서 그런 나름의 노하우를 또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기대하는 바는 저희는 지금 국가 건설 기준 KDS, KCS 위주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 발주처별 하위 기준이랑 연간 기준도 더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계 품질 면에서는 어떤 기술력이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또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 품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 이제 각종 스마트 건설 기술이 개발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 건설이 에서 나오는 결과물로도 이것이 스마트 건설 기술과 연동이 돼서 특히 현장에서 저희가 품질이나 안전 검증을 할 때 활용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빔이 지금까지는 좀 빔을 모델링 하는데 위주였다면 빔 기반 엔지니어링으로 좀 더 확대되는 그런 기대를 저희가 하는 바입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이고요. 감사드립니다.